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길 의원입니다. 저 2018년도 그 결선검사 분야별 개선 사항은 잘 됐다고 봅니까? 답변 사료가? 나름대로 뭐 시적절하게 저희가 조치할 건 하고요. 뭐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019년도 그 결산감사 의견서 그 시정에 대해서 그 11건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김종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현황 과세 이제 첫 번째 그 현황 과세를 위한 관리 강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인 공부와 뭐 여러 가지들은 이제 그 사실상의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 인사부서 등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인원들을 증원해서 이렇게 좀. 근데 이게 이제 어떻든 네네. 이건 여러 또 가지가 1년, 있어서. 1년 있어야 또 이것도 나중에 답변 들어야 되는데 네네. 시조 2019년도 이 책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럼 될 수 있어도 시간이 가도 좀 더 여러 사를 정확하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여기 지금 저 올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뭐 조직 개편이라는데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또 저희가 그 가능하면 최대한대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이거 하나하나씩 안 해요? 하라니까 11건에 대해서 네, 다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현황 과세를 위한 이제 관리 강화 분에서 주목까지 그렇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용료 부과의 그 적정성 확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각종 그 사용료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뭐 회계과라든지 안전분석과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공구상 관리하는 거하고 현장하고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확인해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 국장님이 답변을 다 못하시면 예. 과장님들이라도 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럼 요 양해해 주신다면 요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 담당 과장들이 좀 예, 그렇게 꼼꼼히 하세요. 답변하는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3번의 그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정기 감사 이 부분부터 좀 과장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답변. 네, 하나 이해해 주신다 그러면 여기 좀 민간 위탁 사업 같은 데는 여기가 뭐 한 부서가 특정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 이제 지금 많이 이제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통 뭐 지도 점검 내전 연일회 이상 감사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각 그 담당 부서별로 뭐 사회복지과가 됐든 환경관리과가 됐든 근데 다, 예. 전범의 책자 있는데 예. 이 책자에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조금 있으니까 충분하게 그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답변만 다 하면 오늘 결산감사 끝나도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게 된 거죠. 결산위원도 이거 비정을 해가지고선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하여간 그 지금 이제 뭐 지적한 사항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그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정기 감사 실시 미흡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뭐 여러 부서가 이제 혼재되어 있지만 그 또 민간 위탁을 하는 사업이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41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25개 정도가 그 점검을 이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지도 점검 및 하고 있으니까 더욱 충실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예상의 전용 계산 요 부분에 있어서도 그 페이지 63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어느 부분이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위원장님, 저기 부시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4번부터 예산 전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용하는 부분은 뭐 타당한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과하게 전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집행잔액도 남는다는 부분 그런 거는 저희가 전용을 할 때 좀 충실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전용할 때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로 발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예산의 전용 부분에 의해서 좀 실과별로 그 금액이 63페이지에 보면 김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페이지 63페이지에 과별 금액과 전용액이 나옵니다. 예, 그 예. 전용액 대비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시는 것 같으니 그 각과 과장님들께서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셨으니 각과의 과장님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이 그 보완 네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전용이 그 18년도에는 43건에 6억 7,800만 원이 됐었는데요. 그 19년도에는 33건에 6억 1,200만 원으로 그 건수로는 23% 감소됐고요. 그 금액으로는 10% 감소됐습니다. 이 중에서 그 잔액으로는 3건 사업에 그 총 저희 10억 1,600만 원이었는데 3건 사업에 8억 6천만 원으로서 83%가 되겠습니다. 그 3건 사업은 축산과의 돼지열병 방역 사업을 해갖고서 1억 2,200만 원이 그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복합 커뮤니티센터에 7억 5,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여기는 그 전용 금액은 2,2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7억 5,900만 원입니다. 이건 당초에 2,200만 원 갖고 그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상호회의소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구상하는 용역으로 계획하다가 그 기본 설계로 바꾸면서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시설비 과목에 예산이 추가됨으로써 해갖고서 그 2,200만 원을 전용했는데 7억 5,900만 원의 잔액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그 양주역 환수센터가 8,400만 원의 잔액이 생겼는데 요거는 상급 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용역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용역 기간이 길어갖고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 네. 답변이 만족하십니까? 그건 됐는데 하여튼 이건 그러면요 이거 지금 답변을 다 들을 수도 없고 하여튼 그 나중에 이게 뭐 1년 후에 또 이게 답변 자료를 가져오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들어 가지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여간 그 시장이나 개선 예산에서는 저희가 최대한대로 빨리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또 의회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책자에 다 나와 있는 거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좀 문제가 좀 있네요. 공부를 안 하신 건지 책자에 있는 거 읽기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공유재산에 보면은 일반 재산에 우리 호원동에 그 농기에 그 부지를 우리가 팔았죠. 그래서 이제 그 천인원 축제 거기 부지를 샀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남은 빚지가 이제 3빚지가 있어요, 그죠? 예, 도로하고 전하고 전이 있는데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를 판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이 재산이 거기에 남아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에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뭐 자세한 거는 뭐 우리 저 회의과장이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아마 그 호원동에 그 세필지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의정부에서 아마 그 도시계획도로 그게 이제 좀 저촉이 되고 해서 좀 저희가 최종적으로 좀 아마 그 집행이나 처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회의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세필지는요. 지금 그 옛날에 농공 훈련소 자리 예, 예. 훈련소 이제 거기 이제 부지의 일부 짜투리 땅인데요.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된 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매각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불용지 신청을 저희가 한 상태입니다. 그 미불용지를 해가지고 보상 요청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한 필지는 그 옛날 그 구 보건소 그 거기 옆에 그 현황 도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미불용지를 해서 보상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미불용지 신청은 문서 있어요? 예, 저희가 5월 19일 저희가 문서 좀 보냈습니다. 가져오시고요. 예. 제가 분명히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분에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몇 번 문서만 보냈습니까? 몇 번 노력을 하셨습니까? 가셔서. 저희 우리 실무부 부서에서 저기 그 실무자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그 아니, 빠른 시일 안에 그 가서 만나 보셨어요? 전화만 통화하신 거예요? 전화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 어떤 걸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돈으로 이제 따지면 이게 얼마겠어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이거? 한 8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8천만 원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저희가 그 실무서에서는 계속 아마 이거에 일단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의정부시에서도 또 갖고 어떤 또 입장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좀 빨리 어떻게 조치될 수 있도록 결산감사 하겠습니다. 조치요 이게 벌써 나온 지가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 정도는 사실 전문적으로 좀 보셔야지 되죠. 저희가 그 지난달에 또 다시 한번 또 매수 요청도 그 의정부에 또 했었고 공문상으로 정식으로 그 전에 뭐 실무 요청도 했었지만 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좀 정리를 좀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결산 검사 그 시정이나 개선이나 뭐 2018년보다는 좀 줄은 것 같아요, 실장님. 네. 네, 제가 이제 결산위원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양주시 예산에 대해서 결산 검사를 하고 보니까 너무 많더라 지적사항이. 그래서 빼달라고 사정사정했다는데 그 누가 이렇게 빼달라고 저 결산위원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뭐 전직 실장님이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그 의견서 총괄표에 보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정말 부끄러워서 김종길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끝나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부탁했는지. 그래서 그 양주시 그 결산시 그 검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보면 잘못된 게 실제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많더라.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하면 문제도 발생이 되고 뭐 이래서 적당히 했다 소리도 들었는데 이게 정말 예산을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하시고 또 결산 검사 이 받을 때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심사위원 여러분 계시지만 결국에는 다 말이 들려서 옵니다. 그래서 시에 의해서 어떻게 그 결산 그 검사 하냐. 그런 부분 실장님 들으신 적 있어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재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매년 아마 그런 사항들이 아마 지적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결산이라는 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사업 시행 이후에 이제 1년에 이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그 뭐 일정이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뭐 착오로 될 수도 있고 사업 지연도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그 지적 사항들이 아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도 그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아마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또 많은 지적보다는 또 당장 그 바로 조치될 수 있는 거는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개선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늘 이제 시정과 개선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2020년 올해 그 회계년도 결산 검사 때 정말 부끄럽게 빼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견서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결산상 잉여금이 1,000억이 넘는데 그 1,000억이면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기획예산 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작은지 큰지. 1,000억 정도, 1,000억이 좀 넘어요. 네, 지금 저희가 한 1,000억 조금 넘는데 뭐 저희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뭐 그렇게 과다하거나 과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억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뭐 국과장님들도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 가면 이런 사업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집행도 못하고 집행률이 84.9%. 뭐 전년 2018년보다는 2점 좀 낮다고 이렇게 1.3%뭐 감소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만 집행률이 그래도 90% 정도 넘고 하면 우리 양주시 전체 그 사업이 보다 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최근 5년간 그 세입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2월금은 2018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보조금 반납금은 또 상당히 좀 늘어났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실제가 무슨 뜻이에요? 네, 기획예산 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기 보조금 국도비 반납이 그 2019년도에 조금 늘었는데요. 그 평균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몇 년간에 볼 때 평균 보조금 반납액이 약 1.6%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19년도에는 그 19년도에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올해 실제 반납하는 거는 반납금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는 뜻이 뭐냐고요? 그냥 저 보조금 반납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 반납금이라고 써 있어서 실제로 그 반납한 거 있고 당해- 반납 안 한 게 있냐 이거지. 네,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반납 저기 전년도 거를 반납하는 게 있고 네. 그 뭐 2월 몇 년치 전에 거도 반납하는 경우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적으로 올해 반납하는 것만 저 얘기한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반납한 것만. 2019년도만 반납한 그리고- 것만 실제 반납금이다. 네, 추가로 조금만 말씀 더 드리면은 네. 그 19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이 조금 반납액이 증가돼 갖고서 아까 평균이 1.6%였는데 2.4%로 69억으로 늘었는데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경유차 매연 저감 사업이 109억 그 국도비가 109억 내려왔는데 그게 좀 하반기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 잔액에서 좀 많아 갖고서 근데 요거를 제외하게 되면은 전년도 수준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좀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튼 그 보조금 반납급이 뭐 당연히 있겠죠. 없을 수는 없겠죠. 예, 사업 받아 보면 전 뭐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2018년에 비해서 19년도에서 지난 연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증가폭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잉여금 같은 경우는 줄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규 의원님 예비비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 뭐 2018년에 비해서 이제 건수는 줄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33건이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한 건이라도 있으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전용은 최소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저기 전용해갖고 기존 예산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저기 전용한 금액을 뭐 안 쓰고 전용한 금액이 남았다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최대한 하여튼 있는 그 기존에 있던 예산 과목과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겼는데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는 2,2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잔액이 7억 5,900이 됐습니다. 이런처럼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황 과세를 위한 뭐 관리 강화 아까 김정근 의원이 조금 질문하고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이제 본의원이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제 정비를 자주 하나요? 아니면은 가끔 하나요? 이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그 현장 그 확인이라든지 그 정기 점검을 아마 상하반기 내지는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일제 정비를 네,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세 주로 이제 재산세 관련돼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관련 부서에서 이제 자료 넘어오는 거는 계속 연중 계속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6월 1일 기준에서 이제 부과하기 전에 4월, 5월 중에는 좀 일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다 해갖고 현장 나가야 돼. 매년 그 정비를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개선사항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 조사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그거를 그 수요 비해서 그 인력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갖고 좀 100%를 이렇게 이제 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개선상에는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 관리에도 토지관리과 주택과에서 각 일면씩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의 증원을 통해 유지관리, 대장 현황과 내부 시스템 관리, 현장 관리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의 현장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 그거 맞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개별주택 그 조사 업무가 지금 지방소득세 업무에 지금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방소득세도 개인 지방소득세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요건 재산세 쪽으로 이제 하반기쯤에는 아니 과장님 검토를 좀 본의원이 해야지. 이제 질문한 요지를 좀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 인력을 증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재산세 공문 세정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는 전문 인력이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재무 업무는 이제 다 전문 인력인데요. 네. 그 인력에 대해서는 그 인사부서하고 향후 조직 대표 이럴 때 좀 계속 건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제 전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 현황 지금 저 현황이 대장 그상 현황 또 그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다 준비돼 있어서 뭐 의원님들이 자리를 요청한다든가 이랬을 때 뭐 야근하고 특근하지 않고 바로 뭐 엔터만 치면 다 나오는지 그렇게 현황이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가 필요시에 그때그때 이렇게 뭐 대장도 만들고 현황을 이렇게 시스템 관리를 하는 건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그 현황 그 자료는 지금 그 저희가 같은 이제 뭐 의원님 요청하시는 그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도 아니 전체적으로 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요청한 저 자료 말고 전체적으로 세무 행정을 하시면서 여기 그 의원들이 지적한 거 본인은 상당히 큰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세금이 누락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현장을 안 가보면은 제대로 그 저 세금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이건 결산위원들 지적한 사항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전문 인력이 증언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그 세정과 징수과에 그 인원이 더 필요한 건지 이거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은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세정 업무에 대해서는 좀 인력은 좀 부족한 아니, 상황. 그 전문 인력은 어때요? 전문 인력? 전문 인력은 지금 그 아니 처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만 답변해 보세요. 전문 인력이 지금 세무지 다 전문 인력입니다. 자, 의원님, 주택과장이 좀 보충 예, 답변을 말씀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서 그 지적된 사항은 아마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허가 돼서 사용 승인 검사되는 것들은 해당 실과서에서 이제 구조 뭐 면적 용도가 정확하게 이제 통보되는데 간혹 이제 아마 이제 그 뭐 그 외의 것을 이제 뭐 아마 자체 부서에서 조사할 때 그 실제 현황과 구조와 안 맞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걸 한번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나 그 원인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 5월 9일 이전에 그 비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의 60평 미만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뭐 우리 안 봐도 이제 이건 주택과에서 조사 대상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니까 그 실제로 현행하면서 이제 뭐 세정부서에서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구조나 이런 뭐 면적상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사실 주택과에서도 이제 그 우리 관련 법령이 2020년도 5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올해 전문 용어를 많이 뽑으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가 그 뭐 합격이 몇 명 될지 모르지만 된다라면 거기서 일부를 좀 우리 주택부서에서 이렇게 좀뭐 세무부서에도 좀 배정해주고 뭐 예를 들어 저희 주택가에서도 이렇게 건축물 관리법을 위한 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실장님. 네, 네. 이 부분 지금 세정과하고 주택가에서 얘기했잖아요, 과장님들이. 그 부분을 현황 관설을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 이거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내년에 보고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간 아셨죠? 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까 뭐 과장님들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상의 그 정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상시 조사 체계나 특히 그 뭐 부서간 업무 협조라든지 분장 협업 등을 통해서 또 필요하면 인력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 최단되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서 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네, 자체 사업 불용의 과다 사업 현황, 집행 잔액 20% 이상,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까지 하면은 더 많을 걸로 봐지는데 그 이제 행정을 하시면서 이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 2019년 4회 추경 시 감액 요청했으나 누락됨. 이런 거는 행정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요청했는데 누락이 됐다.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어디 잘못입니까? 뭐 구체적인 뭐 사업 내역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정확하게 아니 그 사업 내용보다도 예, 예. 여기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있잖아요. 예, 예. 예? 추경 시 감액을 요청했으나 누락됐다 이거예요. 뭐 금액적으로는 뭐 아니 금액 금액이 쪽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뭐 상세한 거는 이제 뭐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죠. 제가 그냥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뭐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가 감액 요청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뭐 지연되거나 지체돼서 여기 또 우리가 할 수 없이 또 뭐 감액하지 않았나 뭐 그런 아니 누락된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의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저 금액이 사업이 어떻고 그 건강증진과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가 2019년 7월 말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는 그러니까 바로 직원 충원이 늦게 있었던 바람에 그 4회 추경까지 가져가게 됐는데 누락을 시킨 점은 저희의 착오였다고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누락을 했다 이거죠? 네, 네, 기획예산과가 아니고요. 네, 네. 누락이 좀 이런 건 좀 잘 시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좀 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확대에 따라 대상자 감소. 농업정책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인 자녀 대학생은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올해부터 작년부터 그 학생 1학년 되는 학생이 자녀 농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말고 그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게 있어가지고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감소가 된 거죠? 네네. 그 대상자가 상당히 뭐 감소율이 좀 큽니까? 그 전체 1학년 학생은 전체 이 장학금 말고 네. 국가에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장학금 얼마씩이나 주죠? 그 학교별로 좀 급제별로 조금 다릅니다. 이해됐고요. 그 대중교통까지 좀 보겠습니다. 2018년도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인데 여기도 착오가 있어요. 대중교통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예산인데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환을 했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 착오로 반환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있는지 몰랐어요? 매칭된 걸 모르시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은 있는데 착오로 좀 누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 착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네네. 문제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심한 아마 엄연찮게 필요할 아니 것 저는 같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네. 전체를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제 다른 부분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업 대상지가 사업량 축소로 따른 집행자라 이건 사업 대상자를 분명히 했을 텐데 자체 사업인데 근데 뭐 사업량 축소돼서 집행이 잔액이 생겼다. 이거가 과연 공직자들이 올바르게 행정을 하는지 의문스러운 거예요. 대상자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가 됐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뭐 정산 및 반납 고지 요청 없어서 반납 처리가 안 됐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우리 양주시의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청소행정과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이전 설치 장소 재조정에 따라 계약을 해 어려움이 있어 집행 잔액이 발생. 계약이 어려움이 있었다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 저희가 그 CCTV를 설치를 하려고 책정된 금액입니다. 근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됐고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그 계약하는데 차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 사업 불용의 과다 사업 현황인데 그것도 집행 잔액이 20%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2천만 원 이상이고 집행 잔액 20% 이상 그걸 두지 않고 또 2천만 원 이상을 두지 않고
사업 현황을 가져왔으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 드는데, 예? 실장님, 네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지금 2천만 원 이상만 실질적으로 27건이지만 그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아마 더 많은 사업들이 뭐 지적이 될 상황이지만 저희가 요 단계는 처음에 뭐 예산 편성 때부터도 좀 더 그 아마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도 있고 또 아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또 어쩔 수 없이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뭐 저희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검사 의견대로 예산 편성이나 또 어떤 그 심의 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참고를 해서 더 한번 세밀하게 예산 편성하는 쪽으로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이제 질의를 못했는데 오후 시간에 좀 질의 드리고요. 그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그 행정은 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건 뭐 착오라든가 이런 거는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좀 대처를 잘해서 뭐 부시장님, 실장님 또 예산과장님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100%라든지 50% 이상이 된다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 정확한 답변을 오후에 심도 있게 답변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순덕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